1장 우주 거대 구조 은하와 은하단의 비밀스러운 배열.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은 흩어져 있는 듯 보인다. 반짝이는 점들이 제각각의 위치에 떠 있는 듯 하지만 망원경을 조금 더 깊이 들이대면 그 안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다. 별은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다. 별들은 모여서 은하를 이루고 은하는 다시 은하단을 이루며 그 은하단조차 거대한 실타래처럼 서로 얽혀 있다. 이 구조를 처음 본 과학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주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실제로 수십억 개의 은하를 관측하고 3차원 지도로 그려보면 우주는 마치 엄청난 스케일의 우주 거미줄 카즈믹 외부처럼 펼쳐져 있다. 은하들이 모여 있는 곳은 긴 필라멘트처럼 이어지고 그 사이엔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공허보이드가 자리 잡는다. 우주는 균일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비밀스러운 리듬에 따라 배열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걸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우주는 어디까지 정교한가? 은하가 수천억 개나 있는데 그것들이 단지 흩어진 게 아니라 서로 얽혀 있는 패턴을 만들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거대한 구조가 양자적인 작은 요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억하자. 우주의 시작은 아주 작은 진공요동, 즉 양자적인 떨림이었다. 그 떨림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급팽창을 거치며 거대하게 확산되었고 그 미세한 밀도 차이들이 결국 오늘날의 은하 분포와 필라멘트 구조의 씨앗이 되었다. 이걸 마치 붓 한 번 툭 찍은 물방울이 천천히 번져가며 나뭇잎 모양의 무늬를 만든 것처럼 상상해보자. 우주는 그렇게 단 한 번의 양자 요동에서 지금의 우주 골격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패턴은 단지 무작위적인 배열이 아니다. 그건 마치 오래된 악보처럼 어떤 숨겨진 조율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묻기 시작했다. 혹시 이 구조도 단순한 중력의 결과가 아니라 초기 얽힌 엔탱글로먼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아닐까? 우주의 필라멘트 구조는 마치 얽힌 정보들이 당겨지는 방향처럼 보인다. 수십억 광년을 가로지르는 길고 얇은 은하 흐름은 그냥 물질의 중력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혹시 초기 우주에 얽혀있던 양자 정보들이 어디에 더 많은 정보가 연결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물질의 흐름도 결정된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는 물질보다 정보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다. 입자보다 얽힘, 질량보다 패턴, 중력보다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도 우주의 골격을 따라 살아 움직인다. 은하단은 마치 그 정보를 따라 모여들고 우주공원은 그 기억에 비워진 자리처럼 남아있다. 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해 본다. 저 멀리 수십억 광년을 가로지르는 그 구조들 사이에 어쩌면 나의 존재도 이미 얽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주의 초창기 정보들이 서로 얽히던 그 순간 이미 나는 그중 하나의 흐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단지 우연 같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된 얽힘의 한 가지 결말일 수 있다는 생각. 은하와 은하단의 배열은 우주가 처음부터 기억하고 있던 구조였을지도 모른다. 그 구조가 지금 별의 움직임을 이끌고 있고 그 별들이 모인 행성에서 이 영상을 다듬는 나의 손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장 초기 우주의 양자 얽힘에서 출발한 우주의 망. 나는 어린 시절 할머니 시골집 앞마당에서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다. 한 가닥의 실이 나뭇가지 사이를 이어가고 그 실을 중심으로 수없이 많은 가지 실들이 촘촘히 엮여가는 장면은 마치 눈앞에서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보는 듯했다. 완성된 거미줄은 한 마리 작은 생물이 만든 작품이었지만 그 안엔 공간의 리듬, 시간의 흔적, 질서와 우연의 경계가 모두 담겨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나는 물리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우주의 구조 또한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생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주를 수십억 광년의 스케일로 들여다보면 은하들은 공처럼 흩어져 있지 않았다. 그들은 실처럼 연결된 구조, 바로 우주의 망카즈믹 웹을 형성하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 구조를 바라보며 의문을 품었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연결된 패턴이 만들어졌을까? 중력만으로 설명하긴 부족한 이 연결성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는 우주의 가장 처음 순간, 즉 양자 얽힘의 시간과 마주하게 된다. 우주의 시작, 그것은 거대한 무언가가 아니었다. 오히려 매우 작고 불확실한,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작은 떨림이었다. 그 떨림, 바로 양자 요동. 그리고 그 떨림들이 서로 얽혔던 순간이 우주의 망을 짜기 시작한 첫 바느질이었다. 양자 얽힘은 신비한 현상이다. 서로 떨어진 입자들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동시에 반응한다. 하나의 변화가 곧 다른 하나의 변화로 이어진다. 그 관계는 거리와 무관하게 유지된다. 우주 끝에서 끝까지도 가능하다. 우주는 그 시작부터 정보의 얽힘으로 엮인 하나의 전체였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상상해보자. 만약 초기 우주에서 입자들이 서로 얽혀 있었다면 그 정보의 끈은 지금까지도 시공간 깊숙이 살아남아 어디로 물질이 모이고 어디에 은하가 생기고 어디가 텅 비어 있는지를 결정짓고 있는 것 아닐까? 과학자들은 이제 이 얽힘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우주의 구조 그 자체를 설계한 정보의 패턴이라고 본다. 물질은 그 패턴 위를 따라 흘러갔고 빛은 그 구조를 비추었으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자라난 기억의 잔해다. 우주의 망은 단지 중력의 작용이 아니라
잊히지 않은 얽힘의 지문이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밤하늘을 볼 때마다 이 연결을 떠올린다. 보이지 않는 실들이 별과 별 사이를 잇고 있고 그 실들은 단지 공간을 가르는 선이 아니라 정보가 얽혀있는 기억의 끈이다. 이 기억은 나와도 얽혀있을 것이다. 내 몸을 구성한 원자들도 먼 우주 저편의 별에서 나왔을 테니까. 그리고 그 별은 초기 우주의 어느 양자 얽힘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 얽힘이 연결된 선을 따라 지금 이 순간에 나도 이 영상의 스크립트도 존재하게 된 것이라면 우주는 망이다. 단지 물질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정보의 얽힘이 남긴 예술적인 연결이다. 우리는 그 망 위에서 흔들리는 조용한 실처럼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아주 오래된 떨림의 메아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존재일지 모른다. 3장. 얽힘 엔트로피로 바라본 우주 구조 형성의 원리. 나는 한 번은 낡은 양장을 펼치듯 펼쳐진 별지도를 본 적이 있다. 점과 선으로 이어진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손으로 직접 그려낸 듯 정교했고 은하와 은하단, 필라멘트와 공허가 서로 끈으로 엮여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처음엔 단순히 중력이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물리학자들이 하나둘씩 꺼내놓는 새로운 키워드를 마주하게 됐다. 그건 바로 얽힘 엔트로피였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생소했다. 엔트로피는 대체로 무질서함을 말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얽힘이라니? 그것도 우주의 구조 전체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개념이라니?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자 내 머릿속에 별지도의 실선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얽힘 엔트로피는 단지 무질서한 상태를 수치화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양자적인 연결 상태의 복잡성, 즉 얼마나 많은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보자. 두 입자가 하나의 상태로 얽혀 있다면 그 둘을 따로 떼어 놓아도 서로를 기억한다. 하나의 상태를 보면 다른 하나의 상태가 자동으로 정해진다. 이 연결이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그 얽힘 엔트로피는 높아진다. 그렇다면 초기 우주 전체가 얽혀 있었다면 그 얽힘이 퍼져나가면서 우주는 단순한 입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정보의 연결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물이 된 것이다. 그 얽힘의 패턴은 순수한 수학적 연결이 아니라 물질의 흐름을 인도하는 지도가 되었다. 어디에 은하가 생기고 어디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가 생겼는지는 사실 얽힘이 남긴 정보의 간선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은하들은 단순히 중력의 법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수십억 광년을 가로지르는 필라멘트 구조는 중력의 조화만으로는 너무 정교하고 일관되어 있다. 마치 어디선가 전체를 설계한 듯한 기억이 흐르고 있는 느낌이랄까? 과학자들은 이제 CMB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주의 얽힘 엔트로피 지도를 그리려 하고 있다. 단순한 온도 차이 이상이 연결의 밀도를 측정하려는 시도다. 그 연결의 패턴이 곧 우주 구조의 기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얽힘의 패턴을 상상한다. 마치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정보의 실. 그 실이 처음엔 작고 무질서했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점 구조를 갖추고 얽힌 정보들이 은하와 별의 자리를 안내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손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은하는 흐르고 우주는 팽창하며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조차 그 오래된 얽힘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일까? 단지 우연히 모인 입자 덩어리? 아니면 태초에 얽힘이 남긴 정교한 정보 조각들? 나는 후자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지금도 내 심장은 아주 작은 주기로 박동하고 있고 그 박동은 먼 옛날 빛보다 먼저 이어졌던 정보의 맥박과 이어져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얽힘 엔트로피는 물리학의 용어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시적 진실이 숨겨져 있다. 우주는 파편이 아니라 기억의 조직이다. 그 조직은 연결로 움직이고 그 연결은 질서의 본질이다. 우리는 그 질서 위를 걷고 있다. 보이지 않는 실에 의해 이끌리며 아주 오래된 얽힘의 흔적을 따라 지금 이 자리에 도달한 것이다. 4장. 우주의 대규모 구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양자 정보의 역할. 당신은 혹시 밤하늘을 보며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저 은하 하나하나가 말하고 있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내가 그런 상상을 처음 한 건 초겨울 밤이었다. 서울 근교 가로등도 없는 언덕 위에서 아이들과 함께 별을 보던 날,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 우리는 조용히 숨을 쉬며 말도 없이 은하수와 연결되어 있는 기분을 느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수많은 별들, 은하들, 그 모든 것이 정말 우연히 만들어진 걸까? 과학은 한때 그렇게 설명해왔다. 우주는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무작위적인 양자 요동과 중력의 작용으로 점차 별과 은하가 생겨났다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아니다. 우주는 단지 입자의 무작위적 뭉침이 아니다. 우주는 정보의 흐름, 그 자체가 의도를 품은 듯한 양자 정보의 설계도였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볼 수 있다. 거대한 은하단들이 실처럼 연결되어 있는 우주 웹카즈믹 외부. 수십억 광년에 걸쳐 필라멘트처럼 은하가 줄지어 늘어서고 그 사이엔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공허가 펼쳐진다. 이 배열은 단순히 물질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차원이 아니다. 그건 마치 누군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정보를 설계해 둔 것처럼 정교하게 그러나 자유롭게 얽혀 있다. 이 정교한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양자 정보 퀀텀 인포메이션다.
초기 우주는 양자적으로 얽혀 있었고 그 얽힘은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정보의 대칭성, 정보의 흐름 방향, 그리고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드는 원리를 내포하고 있었다. 양자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입자의 움직임, 빛의 편광, 그리고 시공간의 굴곡까지도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설계 언어다. 예를 들어 은하들이 만들어진 자리는 단순히 중력이 강해서가 아니다. 그 자리에 더 많은 얽힘 정보가 농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점점 주목받고 있다. 정보의 연결이 많은 곳에 더 많은 물질이 끌려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에 별이 태어나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 끝자락에서 당신과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나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전율을 느낀다. 우리가 단지 입자의 조합이 아니라 정보의 결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여기에서 스크립트를 쓰고 당신이 이 글을 들을 수 있다는 행위조차도 사실은 138억 년 전 우주가 첫 번째 정보를 얽힐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흐름일 수 있다는 것. 양자 정보는 단지 입자의 성질을 기록한 메모지가 아니다. 그건 우주의 음악을 작곡한 악보이고 구조의 골격을 설계한 청사진이며 무에서 유를 만든 논리적 문법이다. 그리고 그 문법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당신의 뇌 속 신경의 발화, 나의 심장 박동, 지구의 자전, 그리고 은하가 회전하는 그 리듬까지 모두가 얽힌 정보의 연속된 진동일지 모른다. 우주의 대규모 구조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야. 너는 내가 오랜 시간 품고 있던 이야기의 일부야. 너는 정보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존재야.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별들도 그 이야기의 문장들이지. 나는 이제 밤하늘을 볼 때 그 별빛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빛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건 우리가 출발한 이야기의 반짝이는 마침표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끝은 다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가고 있다. 이 비디오 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위에 공유도 부탁드린다.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